안녕하십니까. IT 기술과 역사 박희근입니다. 벌써 온라인 개강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제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었죠. 저는 아직까지도 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IT 기술과 역사는 교양 과목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접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강의는 전문적인 지식의 깊이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IT 기술의 기본 지식을 근간으로 보다 나은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양 과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죠. 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그리고 수동소자인 저항과 커패시터, 인덕터의 조합으로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직접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회로는 1947년 미국 AT&T사의 트랜지스터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저항과 콘덴서,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반도체 칩에 넣음으로써 오늘날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소형화와 다기능화, 융복합 기능화로 발전해온 중심에는 직접 회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직접 회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형기기, 통신기기, 미디어기기나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은 기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죠. 이 직접 회로는 내부에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요. 디지털 영역 또는 아날로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신호를 맞춰주는 클락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너레이션 역할을 하는 블록이 있겠죠. 이 직접 회로는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하는 하나의 칩 안에 반도체 개별소자 디스크리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수동소자와 함께 전자회로를 구성합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커패시터 등의 개별 소자들은 반도체 제작 공정을 통하여 다른 소자와 함께 이 웨이퍼 위에서 제작이 되죠.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와 같은 수동 소자들은 그 기능을 트랜지스터로 대체하면서 회로를 꾸미게 되는데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커패시터 같은 개별 소자가 올라가서 칩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반도체의 제작 과정을 우리는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도체 공정은 크게 8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산화 공정 단계, 세 번째는 포터 공정이죠. 네 번째는 식각 공정, 다섯 번째 단계는 정착 공정이고요. 여섯 번째 단계는 금속 배선 공정, 일곱 번째 단계는 EDS 공정, 그 다음 마지막 패키지 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웨이퍼 제조 공정은 웨이퍼는 인곳이라고 불리는 기둥 모양을 원판으로 자른 판입니다. 원판 내에 네모난 모양이 8단계 공정이 끝난 후에 자르기 전의 반도체 칩이죠. 이것을 제품에 넣기 위해 자르면 각각의 하나의 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웨이퍼의 재료는 실리콘이며 실리콘은 풍부한 원소들 중에 하나로 이래 잘 견디기 때문에 사용되죠. 이 실리콘이 규소 SI인 것입니다.
웨이퍼를 제작할 때에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는 결정면을 따라 잘 끊어져 웨이퍼의 형태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결정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하는데, 단결정이어야만이 이제 공정을 할 때 일정한 형태로 웨이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원자가 불규칙적으로, 즉 단결정이 아니면은 일정한 공정을 할 수가 없겠죠. 모래에서 실리콘을 축출하여 녹인 다음 이제 고순도 인곳이 만들어지는데, 인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통의 실리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 인곳의 지름이 곧 웨이퍼의 크기인데, 일반적으로 6인치, 8인치, 12인치 크기로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12인치 크기로 제작을 하죠. 12인치면 한 30cm 정도입니다. 웨이퍼가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반도체량이 한꺼번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인곳을 웨이퍼로 만들기 위하여 얇게 자르게 되는데요. 인곳을 절단시킨 직후 표면이 이제 또 거칠죠. 이 때문에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마를 합니다. 연마를 우리는 이제 영어로 폴리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폴리싱,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폴리싱 장비를 버핑 장비라고 현장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핑 장비는 국산화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예민하고 회로에서의 연마 작업은 CMP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CMP 장비는 강의 마지막 단에 동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이 CMP 장비는 국내에서는 제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회사나 일본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반도체 라인에서 공정에 사용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면에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하는데, 웨이퍼 표면에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하는데, 거치면 회로를 정밀하게 그려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연마를 하는 것입니다. 연마 과정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연마액, 즉 슬러리라고 얘기하는데, 연마액을 뿌려서 연마 장비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매끄럽게 갈아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친 부분을 갈아내는 부분을 버핑 장비라 하고요. 회로가 그려지고 패턴이 그려진 것을 폴리싱, 즉 평탄하는 장비를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CMP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척을 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앞 시간에 몇 차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하여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 자체는 부도체죠. 순수한 실리콘을 축출하였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는 부도체인 것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전체, 즉 부도체이죠. 여기 부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반도체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간략하게 웨이퍼 제조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산화 공정입니다. 이 산화 공정은 웨이퍼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막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막 SiO2는 실리콘을 한 1000도씨 정도의 산소나 수증기와 같이 놓아두면은 1000도씨 정도의 산소와 수증기와 같이 놓아두면은 서로 반응하여 아주 작은 얇은 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산화막은 절연 역할을 해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되는 전류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공정, 식각 공정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식각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정 중에서 세 번째 공정인 포토 공정은요,
두 번째 산화막을 형성해줬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포토 공정인데, 이 포토 공정이 이제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려 넣는 과정입니다. 이 포토 공정은 또다시 세부 공정은 이제 복잡하게 이제 7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7단계까지는 굳이 기억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 번째의 그 포토 공정에는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려 넣는 과정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정은 식각 공정입니다. 식각 공정은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웨이퍼의 액체나 기체의 에전트, 즉 부식액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반도체를 구성하는 여러 층이 얇은 막에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데, 반도체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이제 반도체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포토 공정을 통해서 부식 방지막을 형성하고 부식 역할을 하는 에전트로 이제 불필요한 회로를 벗겨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공정의 네 공정을 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웨이퍼 제조 공정과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에서 다시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의 1단계는 인곳을 만들고요. 2단계는 얇은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절단하죠. 이 둘레가 이제 6인치, 12인치짜리가 있는데요. 이 둘레가 웨이퍼의 둘레가 되는 것입니다. 인곳의 폭이 둘레가 웨이퍼의 둘레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끝은 절단된 면을 이제 연말하는데요. 연말하는 과정이 이제 3단계, 4단계, 최종 4단계가 웨이퍼가 연마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절단한 웨이퍼를 산화 공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산화막을 형성하는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산화막은 이온 주입 과정에서 확산 방지 역할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공정인데요. 카메라로 찍힌 사진의 이미지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회로 패턴이 웨이퍼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정은요, 식각 공정입니다. 반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회로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네 가지 공정은 이제 방막 정착 공정이 있고요, 금속 배선 공정이 있고요, EDS 공정이 있고 패키지 공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막 정착 공정은요, 이 방막이라 그런 거는 현장에서는 막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이만큼 얇은 이제 반도체 칩에는 미세하고 수많은 층이 존재합니다. 마치 빌딩처럼 높고 견고하게 쌓여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원료가 되는 단결정 웨이퍼를 이제 단계적으로 방막을 입히고 회로를 그려 넣는 포토 공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식각 공정, 세정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에 회로 간에 구분하고 연결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이제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웨이퍼 위에서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방막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다섯 번째 공정, 정착 디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웨이퍼에 균일하게 방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정착 공정을 통해서 형성된 막질, 즉 방막은 크게 회로들 간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금속층과
내부 연결층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거나 또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전염막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반도체가 정기적 성질을 가지게 하는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 그 성질을 동시에 가진 반도체의 이온주입 공정이 실리콘 웨이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반도체는 주소로 되어 있어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불순물을 넣어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도선을 갖게 되죠. 이때 불순물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이온을 미세한 가스 입자로 만들어 웨이퍼 전면에 균일하게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불순물로는 이제 5조의 원소 인과 비소, 그 다음에 13조의 원소인 붕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15조의 원소를 주입하면 N형 반도체가 되고 13조의 원소를 주입하는 P형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방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혔느냐가 반도체 품질을 좌우하는 정도로 5번째 정책 공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머리카락 수백만 불의 일크기 반도체의 회로 구조가 정기적 성질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더 얇고 더 균일하게 방막이 형성되는 정책 기술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배선 공정인데요. 산화 과정을 거치고 산화 막 과정을 거치고 포토 과정, 그 다음 식각 과정, 그 다음에 정착 공정, 5번 정착 공정을 통하여 이제 만들어진 소자들 상호를 연결하는 회로를 형성하고 회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6번째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이 금속 배선 공정은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따라 금속선을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금속 패턴의 대표적인 금속에는 이제 금속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 따로 있죠. 그게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 텅스텐 등이 있습니다. 배선을 한 이후에 또 연마를 하게 되는데요. 연마하는 장비의 대부분이 금속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일렉트리컬 다이 솔팅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EDS죠. 전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개별 칩이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EDS, 즉 일렉트릭 다이 솔팅 공정은 웨이퍼 위에 전자회로를 그리는 백 공정과 최종적인 제품의 형태를 갖추는 패키지 공정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이 공정에서는 웨이퍼의 상태, 반도체 칩의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선별하고요. 불량 칩 중에서 수리가 가능한 칩은 또 양품화시키고요. 설계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정인 8번째 공정, 패키지 공정입니다. 전 공정을 통과해 완성된 이제 웨이퍼의 반도체 칩은 낱개로 하나하나 잘려지는데요. 이렇게 잘린 칩을 뼈칩 또는 다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의 칩은 외부와 정기적인 신호를 전혀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외부 충격이 송산되기도 쉽고요. 반도체 칩, 즉 직접 회로 IC 기판이나 이제 전자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포장이 되는데 이 포장 단계가 패키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양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 패키징 과정이죠. 이 패키징은 이제 직접 회로와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고온, 고습, 화학약품, 진동, 충격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징 과정의 공정위는 세 단계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단 단계로서 웨이퍼를 이제 다이아몬드 톱이라든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이 웨이퍼 절단 작업을 우리는 쇼잉이라든지 다이싱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칩 접착, 다이 어태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절단된 칩들은 리드 프레임, 우리가 이제 IC 보면은 다리라고 일컬어진 리드 프레임 또는 PCB 위에 올려집니다.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 간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고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권리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 패키징 공정의 마지막 3단계죠. 금선이나 그런 것은 금으로 된 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금은 이제 부식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금을 사용하는.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위해서 이제 기판 위에 올려진 반도체 칩이 접점과 기판 접점을 가는 선, 금으로 만든 선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공정을 우리는 이제 와이어 본딩, 현장에서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지. 이로써 이제 그 금속 연결 공정까지 끝나면은 열하고 습기 등의 이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형 형태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성형 형태가 이제 몰딩 부분,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IC를 금게 포장된 부분, 금게 만들어진 부분은 몰딩 부분이라고 그러죠. 금선 연결까지 끝난 반도체 칩을 화학 수지로 이제 밀봉하면서 모든 공정이 끝나는데, 공정을 거치면, 이 모든 공정, 8단계 공정을 거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반도체가 됩니다. 이 반도체 공정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방막 정착 공정과 금속 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지 공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은, 정착 이온주의 공정은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방막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온주의 공정이 포함되는데 반도체가 정기적 특징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단계는 회로와의 구분과 연결을 하고 반도체가 정기적 특징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죠. 이렇게 방막이 입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배선 공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반도체 회로에서 전기적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금속 선, 와이어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금속의 재료는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 탱스텐이 되겠죠. 그 다음 7단계 일렉트릭 다이 숄팅 공정인데요. 전기적인 특성을 검사를 통해 이제 개별 칩들의 품질이 이제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한 공정이고요. 웨이퍼 상태의 칩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선별하는 과정. 그다음 불량품을 이제 수선하여 이제 양품화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설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7단계 EDS 공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단계 있는데요. 전 공정을 통해서 완성된 웨이퍼의 칩은 이제 낱개로 하나 잘리고요. 웨이퍼를 절단하고 칩 접착을 하고 연결하고 성형을 함으로써 8단계 패키징 공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8단계 공정을 말씀드리면서 CMP 장비라든지 버핑 장비를 말씀드렸는데요. CMP 장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화학적, 기계적 연마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CMP는 절연막이나 금속 배선을 이제 평등화하는 공정입니다. 웨이퍼를 CMP 장비 패드에 압착하고 이 사이로 이제 연마제인 슬러리를 흘려준 뒤에
여기서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치할 때, 세수하고 양치할 때에 치약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이를 이제 우리가 웨이프라고 가정한다면은, 칫솔은 이제 패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전반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패드에 압착을 하고 이 사이에 연마제인 슬러리, 즉 치약을 흘러진 후 장비가 패드를 고속을 회전시키면서 평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죠. 반도체 공정은 이제 우리가 깎고 그 다음에 다시 듣고 또 깎고 하는 과정에서 방막이 얹혀지는 층, 레이어가 추가될 때마다 CMP 장비로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동영상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CMP 장비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60-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일본 에바라라는 회사가 20-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CMP 장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 외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CMP 장비는 연마 종류에 따라 이제 구리와 탱스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탱스턴을 연마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고 구리를 연마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리와 탱스턴 연마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연마할 수 있는 복합 CMP가 이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CMP 장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칫솔 같은 이 부분을 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드를 모터를 이용해서 돌리고요. 이 부분은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캐리어는 웨이퍼를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웨이퍼를 옮겨서 패드 위에서 웨이퍼를 연마하는 부분입니다. 이 캐리어 밑에에 웨이퍼가 부착되어 있고요. 이 캐리어는 지름으로 100여 단계가 있는데요. 이 100여 단계의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부분의 연마를 더 많이 할 것인지 원하지 않는 부분의 연마를 좀 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압력으로 이 호수를 통해서 압력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건 컨디셔너라고 이제 현장에서 불려지는데요. 이건 이제 슬러리를 골고루 이제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는 그림이 동일한 그림인데요. 지금 슬러리가 밑에 이제 치약 같은 거를 화학 물질을 패드에 골고루 펼칩니다. 이 패드에 골고루 펼쳐진 슬러리 위에 웨이퍼가 돌면서 연마를 하게 되죠. 본이 지름 2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름이 숫돌같이 아주 까칠까칠한 부분입니다. 이 패드 역시 한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요. 주로 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패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퍼가 올려지고요. 이 웨이퍼 위에 다시 캐리어라는 장비가 올려지는데요. 이 웨이퍼의 부분별로 연마를 어느 정도 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캐리어에 공급되는 공기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요, 웨이퍼가 이렇게 평탄하게 폴리싱 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좌우측의 이 부분은 웨이퍼에 가해진 압력이 가장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체에 여기서 이제 12인치 웨이퍼라고 봤을 때에 첫 번째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과 반대편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은 폴리싱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수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제조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평탄화가 잘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평탄화가 덜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차가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10의 마이너스 10선까지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눌러진 부분, 올려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더 연말하기 위해서는 캐리어에서 공기 압력을 더 증가시킬 거고요. 또 이 부분, 올라와 있는 부분을 더 연말을 더 하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캐리어의 공기 압력을 높일 것입니다. 구분 요 단계별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캐리어에서는 이 섹션별로 공기 압력을 제어하면서 더 많이 연마해야 될 부분과 덜 연마해야 할 부분을 공기 압력으로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웨이퍼 표면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쇼트가 난다든지 패턴이 끊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CMP 장비인데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돌고 있는 부분, 릴레이 터치기로 돌고 있는 부분이 패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칫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양치한다 과정에서 칫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슬러리를 패드에 넓게 펼쳐지는 부분, 컨디션 부분입니다. 지금 멀리 보이는 검은색 부분은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웨이퍼를 물고 패드에 전달하면서 연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캐리어 부분입니다. 이 장비가 CMP라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모든 아주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비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웨이퍼를 연말하면서 연마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언제로 시작해서 언제로 끝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만 분의 1 정도의 초정도, 한 나노세크 정도의 시간을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임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내부 구조인데요. 잠시 후에는 연마하는 과정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패드가 개진하고 있고요. 이 패드 부분이 양치할 때 칫솔을 역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개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캐리어 밑에 반도체 웨이퍼가 있습니다. 웨이퍼를 연마하는 과정이고요. 최초에서 인곳을 웨이퍼로 만든 공정에도 이런 웨이퍼의 폴리싱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이 부분이요,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슬러리를 골고루 패드에 펼쳐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컨디션 부분입니다. 지금 물 같은 게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이 부분이 양치할 때 치약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요. 치약 같은 부분을 슬러리로 하는 건데, 이 슬러리 역시 국내에는 제조가 되지 않고 있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캐리어가 웨이퍼를 물고 연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마를 진행함과 동시에 슬러리가 헤더에 공급되고 있고요. 이 캐리어의 딱 부분에 공기 압력을 주입하여 공기 압력으로 얼마만큼 연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기 압력을 보고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보면은 웨이퍼가 따로 없어지겠죠. 웨이퍼에 쓰여진 회로가 달아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연마를 끝낼 것인지 이걸 엔드 오브 디텍터 EPD라고 하는 건데요. EPD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게 검은색이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웨이퍼고요. 웨이퍼가 이동하면서 이 캐리어가 웨이퍼를 집어서 헤드 위로 올려놓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헤드가 지금 돌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가 웨이퍼를 물고 헤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현재는 웨이퍼를 연마 중에 있고요. 공정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영상으로는 하나의 웨이퍼를 연마하고 있는데요. 생산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웨이퍼의 캐리어를 웨이퍼를 실은 캐리어가 4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연마를 하는 경우가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슬러리를 골고루 헤드 위에 펼쳐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공정입니다. 이런 장비들은 삼성 도형 공장이라든지 SK 2층 공장에 지금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실제상으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는 일본이나 미국이 훨씬 앞서고요. 한국에는 공정에서 생산량이 세계 1등이지만은 이 장비는 90% 이상의 외산 장비입니다. 어쩌면은 이 외산 장비의 부가가치가 반도체만큼이나 더 큰 것이죠. 반도체 공장은 주로 이제 화학물질이 많이 이용되는 그다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공장을 신설할 때에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공장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 많고요. 한국에도 많죠. 실제적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를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Conditioning process. Any undesirable event experienced during the process will be effectively captured by the sensor. 캐리어가 웨이퍼를 물고 헤드 위에서 연마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는 이제 연마의 균일성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ard particles will be deposited on the pad, causing macro scratches. This undesirable condition can be immediately detected by the sensor readings on the Y and Z axes. The sensor have also been widely used in the early detection of broken pad con arms, flexure plate causing abnormal vibration in the Z axis.
Broken flexure plate 이 캐리어 issues result 속에서 in pad grazing, 공기 inducing 압력으로 micro scratches, and removal rate of tissue. 웨이퍼의 연마를 Immediate corrective 어떻게 action should be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subsequently 결정하게 taken. 됩니다. The vibration sensor on the PCR is also 이 used 연마 to 중인 monitor 웨이퍼를 optimum pad 언제 surface 중단할 conditions, 것인지에 such as the 대해서는 pad hardness and water EPD라는 distribution. 장비가 있는데 이 When the EPD는 high end pressure of rinse nozzle spray 포인트, weakens at a certain 언제 area of the pad, 멈출 pad 것인가 placing and 연마할 micro 것을 scratch 그걸 issues will be 나타내는 induced. 장비이고요. Such uneven water distribution can be inferred from the undesirable 이 high 부분이 Z-axis 이제 reading.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side 치약 from the 같은 direct 역할을 하고 vibration 있고요. reading from the 이건 PCR, 캐리어입니다. the sensor will also read unwanted vibration induced indirectly, such as rusty bearings in the polishing platen. The worn-out bearings caused unstable torque that resulted in wet or polish endpoint instability. Using readings from the vibration sensor within the PADCON arm, this problem was detected and resolved. 이상으로서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첫 번째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이 있고요. 두 번째 산화 공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포토 공정이 있었고요. 네 번째 식각 공정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망막 정착 공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금속 배선 공정이 있었고요. EDS 공정과 마지막 패키지 공정으로 반도체 8단계의 공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회로의 종류와 수동 소자의 특징과 기능을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